음, 모든 것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아직 형태는 없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첫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음, 하나의 기운이 생명으로 딱 잉태되는 그 찰나 말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볼 이야기는 사주 속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또 어쩌면 가장 큰 가능성을 품은 씨앗, 바로 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심윤의 명리학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떤 위협을 마주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태는 말씀하신 대로 12운성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단순히 잉태라는 단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아, 그런가요? 네, 보이지 않던 기가 비로소 형을 갖춰서 있음, 즉 유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거든요. 첫 관문이군요. 네,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는 상태. 오늘 우리의 모든 논의는 바로 이 보호 속의 잠재력이라는 혁신 개념에서 출발할 겁니다. 보호 속의 잠재력이라. 이거 마치 모든 게 갖춰진 온실 속 씨앗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태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호기심이 아주 많고 또 사교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랄까 순수하고 꿈 많은 이상가 같달까요?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것도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태가 겉으로 보여주는 매력인 거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네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이면에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태는 아직 성별조차 구분되지 않은 그야말로 가능성 그 자체인 상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명확하게 나누는 분별력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딱 잘라 결정하는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잠깐만요. 근데 그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에서는 분명 미래지향적이라고 했는데 결단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아, 네네. 그냥 뜬구름 잡는 공상만 하고 실행에는 못 옮기는 뭐 그런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태의 딜레마자 핵심이에요. 아, 딜레마다. 네. 미래를 향한 꿈은 누구보다 큰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들 힘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오히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행동력이나 실천력, 또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따라붙는 거고요. 마치 여러 갈래 길이 그려진 지도만 딱 들고 정작 첫 발을 못 떼는 여행자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해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내향성이 발현되는 거군요. 네, 이들은 뭐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갈등 자체를 피해요. 그게 아직 연약한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궁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어요. 와, 이 양가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바로 태의 내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의 성향을 듣고 보니까 꼭 섬세하게 세공된 유리 같아요. 약하지만 빛나고 투명한 것 같은데 또 복잡한 무늬를 가졌고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도대체 어떤 재료와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복잡하고 연약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 탄생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탄생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태의 구성은 하늘의 기운인 천간. 이 천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져요. 양의 기운하고 음의 기운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잉태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양의 기운들은 각 계절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왕성한 그 한가운데 정점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요. 계절의 정점이요? 네. 반면에 음의 기운들은 계절이 막 시작되는 그 역동적인 출발점에서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중심과 시작,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와, 재밌네요. 양은 가장 화려한 무대 중앙에서, 음은 조용하지만 힘찬 출발선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우주의 법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 이 태는 모든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소멸의 단계, 절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거든요. 잉태와 소멸이라니.
정반대 개념 아닌가요? 정반대이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놀랍게도 양의 기운에게 잉태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그 계절의 중심이 음의 기운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소멸의 순간이 돼요. 네. 반대로 음의 기운이 잉태되는 그 계절의 시작점은 양의 기운에게는 소멸의 순간이 되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어떤 기운에게는 생명이 잉태되는 바로 그 시공간이 정반대 기운한테는 모든 게 끝나는 소멸의 지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거의 뭐 우주적 제로섬 게임 같은데요. 하나의 탄생은 반드시 다른 하나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태와 절이 보여주는 음양순역, 즉 음과 양이 순환하며 교차하는 심오한 법칙이에요. 와, 시작과 끝, 탄생과 소멸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정말 깊이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태가 내 사주의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도 당연히 달라지겠어요? 네, 바로 그 위치가 해석의 열쇠가 되죠. 네네. 사주의 앞부분, 그러니까 연주나 월주는 나의 뿌리인 조상과 부모, 그리고 사회 초년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 자리에 태가 있다면 선대가 무한과 발전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그 기운이 미약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크지 않다거나 사회 초년기 활동력이 다소 약할 수 있음을 암시해요. 아,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니까 아직 기댈 만큼 클 그늘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나 자신이나 내 미래를 상징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사주의 뒷부분인 일주와 시주는 나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노년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에 태가 있다면 그 불안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의 특성상 부부 관계나 이성운이 다소 약할 수 있고요. 혹은 자손이 연약하거나 노년의 건강이 좀 유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보호가 절실한 에너지인데 만약 이 연약한 태가 사주 안에서 아주 강력한 다른 에너지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명이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다른 기운과의 충돌, 즉 충이나 결합, 합을 통해서 태의 운명은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와, 잔료에서 가장 극적인 예시로 드는 게 바로 12운성 중 가장 강력한 기운. 그러니까 인생의 정점에 선 황제와 같은 제왕과의 충돌이에요. 갓 잉태된 아기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의 만남이라니. 그렇죠. 이건 마치 자금은 없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창업자가 거대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느낌인데요. 하하,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잘 되면 투자를 받아서 날개를 달지만 잘못하면 아이디어만 뺏기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요. 맞아요. 이 충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바로 그 스타트업처럼 유능하고 강력한 리더, 즉 제왕 같은 사람에게 발탁돼서 그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 제왕이 가진 엄청난 역량이 미숙한 태에 발목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서로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네. 그럼 충돌 말고 합쳐지는 경우는 어떤가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태는 관대라는 에너지와 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광대요? 네, 관대는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철기왕성한 청년의 기운이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 둘이 만나면 온실 속에 있던 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와 계기를 얻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조합이 됩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동력을 얻는 거군요. 하지만 안 좋은 합도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자료를 보면서도 섬뜩했는데 병과의 합이 제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제살이요? 네, 가장 약한 에너지가 가장 쇠약한 에너지를 만나서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리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와, 말 그대로 재앙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에너지네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본다는 게 단순히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씨앗들이 있고 그 씨앗들이 어떤 다른 에너지와 만났을 때 꽃을 피우고 또 어떤 경우에 위험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할지 전략을 짜는 거고요.
이 모든 연약함과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태의 에너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태를 가진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고 또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길이죠. 약점을 강점으로. 네. 핵심 전략은 태가 가진 두 가지 본능, 즉 보호 본능과 미래지향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보호 본능과 미래지향적 상상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선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보호하고 기르는 일에 탁월한 소질로 이어져요. 이게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분야나 돌보는 유경 분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다루는 생명과학이나 유전공학, 혹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육종 분야 같은 곳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죠. 생명을 인태시키고 보호하는 그 태 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막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키우고 키워내는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미래지향적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요? 태는 아직 현실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왜 안 되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죠. 현실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 그것이 태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는 공상과학 분야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주항공 연구, 혹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기획하는 R&D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어요. 와,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연약함과 현실 감각 부족이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거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태를 가진 사람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세계에 있다면 자신의 약점만 부각되겠지만 상상력과 보호 본능이 중요한 환경에 있다면 누구보다 큰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의 기질과 딱 맞는 환경, 즉 토양을 찾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리를 쭉 따라가 보니 이건 단순히 사주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청사진이자 희망과 연약함, 또 호기심과 머뭇거림이 공존하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결국 자신의 기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현명하게 연출할지 스스로 감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소중히 보호하고 키워나가고 싶은 잠재력의 씨앗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기 안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중한 태를 발견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